네, 이슈와 함께 특징주 분석합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S2W입니다. 어떤 네. 이슈가 좀 있나요? S2W. 네. S2W. 약간 아이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기업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코너가 뭐 시장에 한창 핫한 종목들을 다루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크진 않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네. SW는 일단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반의 AI 기업입니다. AI 빅데이터 그렇죠. 쪽으로 그러니까 갈게요. 우리가 네.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빅데이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이제 경쟁력이 뭐냐면 멀티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출처를 말하거든요. 뭐 뉴스도 될 수 있고 SNS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웹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이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교차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서의 데이터는 뭔가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곳의 데이터를 검증해 봤더니 이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크로스 체크인가요? 네, 크로스 체크인데 단순 크로스 체크가 아니고 이 데이터들을 봤더니 뭔가 야 이거 뭔가 이상 움직임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특징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뭐냐면 다크웹입니다. 예. 다크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LLM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다크웹의 데이터를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분석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다크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웹이 아니고 해커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세계 쪽에서 많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뭐 텔레그램이니까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범죄 관련된 분석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다크웹이요. 네. 다크웹에 들어갈 수 있는 뭐 화이트 해커의 뭐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뭔가 접속할 수 있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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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크웹의 데이터를 네. 이미 접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고 네. 뭐 대표적인 서비스 이제 퀘이사라고 예. 있습니다. 퀘이사라고 하는 건 기업의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는 플랫폼인데 기업 문서 유출, 임직원 계정 유출 이런 것들이 다크웹에 돌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있으면 미리 감지해서 뭔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자비스라고 해서 불법 활동에 아예 식별하고 가상자산 범죄의 자금을 추적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자비스인데 요건 또 100% 공공기관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사 같은 경우는 기업 대상으로 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미 레퍼런스가 굉장히 충분하다는 건데 이미요? 네. 이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인터폴입니다. 네. 네. 이 국제경찰과 2020년부터 이미 레퍼런스를 쌓아서 계속해서 뭔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럼 실적도 나옵니까? 나오고 있죠. 근데 아. 매출액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익 단계는 예. 아니고 근데 매출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엑사빈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이 회사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LLM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갖지 못한 게 다크웹 기반의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코파일럿에 제공하면서 이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S2W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유가 뭐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9월 19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근데 3개월 락업이 막 풀렸는데 풀린 날 어제가 금요일에 급등했어요. 근데 물량 풀렸는데도요? 네, 물량이 풀렸음에도 대규모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재밌는 건 이 회사 이제 공모가가 13,000원 정도였거든요. 13,200원. 그런데 지금 주가가 35,000원이죠. 근데 진짜 이례적인데 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최대 주주 쪽에서 장내 매수한 케이스는 전 거의 못 봤습니다. 팔기는커녕 오히려 사요? 그렇죠. 보통 이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네. 빠지면 우리 회사 너무 저평가된 데를 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어요. 이게 11월에도 한번 주가를 25,000주를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2,000원에 샀었고 최근에 금요일에 15,000주를 또 29,40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자신감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이사가 갑자기 장내 매수를 한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다는 건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 보안 회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국내 보안 회사들의 단점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구축형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안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줘서 거기에 따른 일방적인 수주 매출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매출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S2W의 실적의 장점은 SaaS 기반입니다. SaaS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라는 건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서비스가 안정적이라서 해지율이 낮다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회사의 해지율이 90%, 그러니까 이 회사의 구독 진행률, 구독 연장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영업 레버리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보안회사랑 분명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제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까지 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2W 9월이니까 나름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는 이제 락건 물량, 뭐 대규모 행오버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더 사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양질의 데이터만 분석을 하지 않고 음침한 지하의 세계 정보도 그렇죠. 함께 모아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인터폴 쪽에서도 나름 인연이 있는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보는 종목 한화오션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오늘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엔진 요 삼총사가 시세가 다 좋거든요. 이거가 연관 있는 재료인가도 궁금한데 어떤 이슈죠? 네, 일단 LNGC, LNG 캐리어, LNG 운반선에 대한 7척 수주가 나왔습니다. 2조 6천억 정도 규모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럽 선주 쪽으로는 첫 수주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유럽 쪽은 환경 관련된 규제가 훨씬 더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수주가 나왔다는 건 회사의 경쟁력을 좀 더 인정받았다는 거고 유럽 기반의 수주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보면 LNG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클락슨 쪽에서 지금 전망치를 제시한 걸 보면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 전망이 올해 50척 정도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100척,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70척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NG 관련된 선박 발주가 좋다는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LNG 관련된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된 터미널이 당연히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LNG 관련된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 또 얘기 나왔던 게 트럼프 정부 쪽에서 지금 280에서 300척 정도의 해군 전함을 신주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 군함을 당연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을 보면 군수 지원한 쪽만 얘기가 나섰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해군 전함에 대한 얘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는 근데 거죠. 그 뉴스가요. 법을 안 바꾸고 가능한가요?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약간 충돌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거? 내에서 우리가 또 필리즈 순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블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가 미국에서 조립만 한다든가 조립까지 네, 아, 그런 그런 형태로 식. 이제 전환, 그러니까 약간의 우회하는 형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할 수도 있다라는 음.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해군 군함, 미국의 군함을 수주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군함 대비해서는 몇 배가 되지만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그렇죠. 가격으로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 예전에 방산 스토리가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나 조선수들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스가라든가 해군에 대한 얘기들이 또 점차 나올 수 있고 LNG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화오션 이제 신의 시작은 근데 유럽에서는 최초였었나요? 아, 이것도 의외네요. 그렇죠. 유럽의 LNG선은. 네.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네. 파악한 거로는 LNG 캐리어,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유럽에서 발주나온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유럽에 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재료였었는데 오히려 좀 한화 시스템도 다 같이 가는 걸로 좀 본다면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군함에 대한 그 수주 부분을 앞서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미국 현지가 아니라도 조립까지 좀 허용해 주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전반적인 한화 관련한 조선주들 라인에서 훈풍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호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